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곽순희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특검 연장이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당에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책임져라,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안으로 들여다보면 국민의당 경선 룰 협상을 놓고 이 손 의장과 그다음에 안 대표 이 후보들 간의 입장차로 중단이 되고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예, 본래 젊습니다. 예. 늘 밝으시고. 박영수 특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됐고 네.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은 네. 대행 자신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그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네.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그렇게 불허했는가 하는 네.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책임이죠. 네. 근데 이 책임을 따진다는 건 결국은 무엇인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을 연장하면서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또는 기대할 수 있었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새로운 수사 요인이 잘 아시다시피 네.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 39개가 새로이 발견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삼성 유해의 대재벌들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최순실 네. 그리고 여제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한 것도 네. 미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내려줬어야죠. 네. 그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가 또 한 번의 중요한 그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정령 불가능할까요? 글쎄요, 현행 법상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했다고 보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면은 네. 저도 청와대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네. 안보 문제 아니고는 전부 내줘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것 자체를 거부한 것 그 자체가 예.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요인도 되겠죠. 네. 네. 박지원 대표께서도 비서실장 하셨고요. 지금 이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 하던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권 후보로 우뚝 섰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우리 박지원 대표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대권 후보 감 아니십니까 혹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네. 지난번 총리 선출 문제가 있을 때 네. 저는 이러한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촛불 혁명이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의 탄핵도 있지만은 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개혁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황교안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네. 그대로 두고 이건 제2기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총리를 교체하고 네. 검찰 조사, 네. 국정조사, 네. 청문회를 했다고 하면은 더 큰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총리가 취임해서 최순실, 네. 우병우 사단의 인적 청산 후에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했다고 하면 네. 예.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예. 모든 이러한 개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오히려 좋았지 않았겠느냐 예. 하는 거고 당시 제가 또 그런 주장도 했어요. 예. 그 민주당에서 예. 그러한 것을 거부해서 그렇다고 네. 하면은 네. 김병준 당시 총리 지명자라도 네. 그렇게 인준을 하자. 예.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보다 100배는 좋아졌을 거예요. 예. 그것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대표님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16년 11월 2일자 옛날 말씀하신 거를 찾아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준 지명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표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박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뒤로 한 채 인사 국면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때야 그렇죠. 네.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상이 네. 그렇게 막연하게 밝혀졌지 그러한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인사 국면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죄상이 드러나고 있을 때는 네. 우리가 총리를 바꿀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것이 불행이면은 김병준 총리를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네. 그때 당시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준 교수는 근데 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기로 안철수 의원 전 대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자기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안 시켰죠. 예. 안 시켰지만은 새로운 총리의 선임이 어렵다고 하면은 네. 또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표와 비서실장 할 때 정책실장하고 그런 인연이 있잖아요. 예. 같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차선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여기까지도 얘기했던 거예요. 예. 뭐 정치는 생물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또 보면 만약에 황교안 총리 탄핵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탄핵, 총리도 탄핵했다고 하면은 네. 국민이 국정공백을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두 번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네. 당 대표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은 좋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사당, 예. 사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네. 제1당인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네. 또 거기서 또 하나 하겠다 했으면은 네.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네. 민주당이 미온적이고 네. 더욱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를 됐는데 네. 물론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거부를 했지만은 예. 이러한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해결되거든요. 네.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 사건이 났지만은 네. 국가 비상사태를 준한다고 해서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네. 지금 대통령 유고보다 더 큰 비상시국이 어디 있냐고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탄핵 지금 반대 집회에 대해서 우리 백 대표께서 배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배후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 모금을 하는데 네. 첫 집회에서는 2억을 모금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네네. 두 번째 집회에서는 4억을 네. 모금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네. 혹시 배후 세력에서 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지만은 네. 아무튼 촛불 집회가 그렇게 커가고 있고 예. 그 돈이 많이 모금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예, 예. 그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뭐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기에도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예, 예. 촛불 집회에 배후가 있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 예. 네. 그것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우리 당부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네.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 가서
그 모금 함을 돌려요. 네네네. 그러면 저도 5만 원도 내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서 앞으로 이게 이제 촛불 집회가 끝이 나고 탄핵이 결과가 나오면 국민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나가셔서 이렇게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뭐 감사 편지도 보내고 격려 편지도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뭐 촛불 집회도 정당한 의사 표명이고 예. 태극기 집회도 의사 표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예.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소신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은 충분한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예. 우리 당으로서는 더 좋다라고 네. 해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 룰 협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뭐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 오후 5시부터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의 의지로 네. 그러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네.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놓고 찬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약간 개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예. 우리 당론으로 개헌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임기 3년 이러한 것은 조금 더 보충하기로 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는 만약 금년 대선 이내에 예. 개헌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예.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투표로 확정하자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드 문제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드 문제는 우리 이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요. 예.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예. 이건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은 사드 배치를 그런 의미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가 필요하다. 저는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마늘 파동을 중국과 함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큰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이죠. 예. 이러한 탄핵 정국 속에서 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FTA를 재협상하겠다. 그러죠.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 부담을 늘리겠다. 네. 이 사드 문제도 꼭 배치해야 된다.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네. 우리는 도랑에 든 소예요. 대한민국은. 네네. 미국 풀도 먹어야죠. 예예. 그렇지만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중국의 예. 시진핑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고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 관광객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예. 우리 대기업들도 예. 최순실에게 돈을 바쳤건 어땠건 예. 얼마나 많은 면세점을 만들어 놨어요. 네네.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호텔을 지어놨어요. 그럼요.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예. 롯데 네.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예.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삼성과 현대도 네. 그러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예. 오늘 그 석간 문화인도를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이 중국에서는 한국을 골병들이겠다. 예예.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예, 우리 정부를 보고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도 예. 중국도 우리 정부가 좀 외교력을 발휘할 때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 특검법 개정안 처리 관련해서 결국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이 되었고요. 이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등에 대해서 늘 도전해야지만 자신들의 어떤 선명성이라든지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하자는 개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런 문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특검법 개정안 처리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1야당이고 또 이번 지난해 총선에서도 1야당으로 국민들이 많은 책임과 이런 의무와 권한을 드렸는데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특검 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네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좀 더 제왕적인 자세로 그렇죠. 이렇게 상정해서 논의해 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설득도 하고 네. 또 찾아가서 항의도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하게 되어서 네.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찰나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전 대표가 혁명적 청소 운운하면서 선 총리 후 탄핵을 거절하는 바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이 철회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은 단합해서 서로 협조하면서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와 예. 같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또는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선 총리 이제 후탄핵을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당시 국민당이나 또는 박지원 대표께서 주장하는 대로 선 총리 임명 후 탄핵으로 이어졌다면 네. 총리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탄핵 일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탄핵도 굉장히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네네. 또한 특검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네. 당시에 국민당이나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던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지난 것을 그러니까 옳지도 않았던 주장을 가지고 지금 와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문재인 전 대표를 공개하는 것은 정말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야당끼리 비방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 주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아가지고 지지도를 올라야 되는 거지. 네. 다른 야당의 지지도를 깎아서 거기 당의 지지도를 올린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일강 독주 체제에 뭐 우뚝 서 계시고 또 나름대로 정권 교체의 아젠다가 국민들 어떤 심리 속에 먹혀 들어가면서 국민의당이 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없는 것도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요? 거듭 강조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당이 아무튼 어떤 알겠습니다. 정책이라든지 또는 네. 후보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네.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이런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혁명적 청소 운운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대통령이 되는 분 결국은 이렇게 촛불과 태극기로 찢어져 있는 민심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게 과제일 건데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 이렇게 나가서 국민들 앞에 서서 혁명적 이런 시민혁명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일단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은 사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유법행위라든지 또는 네. 발생되었던 권력적인 비리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맞는 네.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갈등 국면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나 또 정치하는 분들이 네.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헌재 조속한 판결 네. 또는 헌재가 좀 흔들리지 않고 일정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도 그러한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적폐 청산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갈등은 치유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제 한 발언이 지금 상당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말 홍준표 지사께서 정치인이기 앞서서 사실 한 인간으로서의 좀 인격을 의심할 정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말씀 자체는 이제 충격적이고 아주 개탄스러운 거고요. 예. 특히 이제 홍준표 지사께서 그동안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를 해서 네. 지지자분들에게 설득하거나 또는 동조하고 또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오고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그 발언에 대한 책임 역시 네. 면하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나아가서 지금 홍준표 지사께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네. 사건 자체가 그냥 무고하다, 네. 무조건 무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많은 그 주장이나 또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홍준표 지사께서는 좀 더 자숙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것은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네.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자신이 검증되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말하지만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해내고 또 경제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모시고 일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일 때 제가 민정수석을 했고 또 전임 민정수석이었는데요. 예. 다른 걸 떠나서 정책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단순히 정무적인 이런 판단이 아니고 정책 네.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지고 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예. 나아가서 이제 지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졌습니다마는 많은 성원에 불구하고 졌지만 이후에 이제 당 대표를 한다든지 또 이후에 그 대선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예.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능력이 많이 갖췄다 생각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안보라든지 지금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철학 소신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하시면서 일단 지도력 부재의 문제로 인해서 분당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요. 또 정책적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셨지만 뭐 전인범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다른 많은 분들을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데도 성공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적절한 검증 거치를 거치지 않고 문 전 대표나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적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파열음을 일으키는 부분도 없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력이라든지 정책적 능력이 타 후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타 후보에 대해서 월등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 하면서 물론 이제 일부 당에서 이탈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 당을 안정적으로 꾸려왔던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40% 50% 쭉 이어왔던 것을 이 발판과 계기를 만들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표 시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국정 경험이 있는 게 굉장히 경쟁력입니다. 국정 경험을 가지고 많이 해왔던 것이 있고 이번에 이제 전인범 전 장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다 못 맞추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개별 후보의 그 판단 능력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알겠습니다.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아직 그런 국무위원이나 또는 뭐 청와대 수석이나 등등을 임명하는 그런 검증의 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후보의 그 검증이나 판단 능력을 다 판단하는 것은 조금
네. 자, 이제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희정 후보가 지금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한풀 좀 꺾인 새는 꺾인 새입니다만 오늘도 당장 대연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안희정 지사는 사실 굉장히 정치를 오래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후보보다 오래 정치를 했는데 예.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메시지와 일관된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화합, 포용에 네.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손해보거나 네. 또는 좀 불리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화합되고 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다라는 소신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신에 의해서 대연정 발언이 나왔고 예. 또 무엇보다도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안희정 지사가 쭉 오랜 정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주장이나 예. 또는 지금 생각은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선의 발언으로 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대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도 보수를 향한 그 타겟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 전 대표는 뭐 기존의 진보 세력을 이렇게 껴안고 안희정 지사는 중도 보수를 껴안고 결국 이 두 개를 합쳐서 대권에서 대세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은 아니신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두 분 말고 또 이재명 그렇죠.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탄핵 국면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많은 네. 국민들의 또 갈등을 해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세 분의 지금 물론 우리 이제 최성 고양시장께서도 계시지만 네. 우리 당 후보의 지지도가 60%를 상회합니다. 네, 네. 역대 어느 선거에도 없던 건데 네. 그러니까 각자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표라든지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 등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서 네. 정확한 소신에 대한 주장과 발언을 하고 그걸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지로 연결이 돼서 60%의 당시 그 후보들의 지지도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 의견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네. 여건을 후보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면에서 네.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이런 경선의 모습이 어제까지입니다만은 약 네. 120만 명 정도의 시민 경선인단 참여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저희 당으로서는 네. 특히 그런 중요한 후보, 중요한 후보들의 잘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국 10일과 13일 그 사이에 결국 탄핵 소추에 대한 뭐 판결을 내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승복하시겠죠, 물론 그죠? 예,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헌재 판결이 아무튼 공정하게 또 전혀 차질이 없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헌재에서 좀 심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실 씨 등이 국정농단을 했던 것들은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은 인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을 화합시켜야 된다는 정치인들의 책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국민들에게 많이 설득하시고 또 이해를 도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인터뷰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주 종종 이렇게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내일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